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욱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업무 중이죠. 그러니까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교통사고로 처리를 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산재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출퇴근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보다는 산업재, 즉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손해배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 즉 교통사고로 2주, 3주 정도의 교통사고는 그냥 교통사고 보험으로 가시고요. 이런 경우는 산재 승인도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산재를 꺼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꼭 산재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하는 경우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보시고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 첫 번째죠. 골절사고 이상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자기 본인 과실이 많다는 뜻이죠, 김 PD님. 네. 자, 예를 들어서 부상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 증상인데 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산재가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치료 후에 장애가 남아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매우 제한적이라면 산재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되면 말이죠. 최종 합의금을 산출할 때 전체 받을 예상 금액에서 과실 부분만큼을 상계해서 공제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금액이 그 손해배상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단순 비교거든요.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과실이 70%, 80%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00원 중에서 700원, 800원 정도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원, 300원 정도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산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에서는 보험회사처럼 말이죠.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리한 점이죠, 김 PD님. 네. 그래서 산재에서는 교통사고와 달리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보상에서 말이죠. 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꼭 산재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두 번째는 후유 장애가 크게 예상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즉 예를 든다면 뇌출혈로 인한 뇌수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비 환자, 편마비 이런 것도 되죠. 다발성 골절인데 고정수술 같은 것이 좀 시행된 그런 큰 부상, 그 다음에 사지 절단이나 또 이렇게 단축이 오는 이런 사고 등 이런 경우는 말이죠.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산재 장애 등급은 말이죠. 김 PD님 잘 아시죠? 이제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14등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거죠.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말이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몇 배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말이죠. 2급이나 7급 사이의 산재 판정으로 말이죠. 연금으로 신청을 해서 연금 수령을 하시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위자료와 연금 산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말이죠. 나이가 젊은 사람은 말이죠. 연금으로 총 합산액이 몇 억 정도가 차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연금으로 이렇게 받는 금액이 네. 이제 교통사고 보험에서는 이제 그만큼 제하고 금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면 2급에서 7급 사이에 연금으로 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아야 굉장히 장기간 동안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이건 젊은 사람일수록 더 유리하죠? 훨씬 유리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연금으로 연금화 할 때는 네. 장 단점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경우가 같이 이런 경우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자, 기왕증으로 다툼이 있는 병명.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기왕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병명이 몇 가지가 있지요. 네. 첫 번째로 보면 말이죠.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저희가 인체 골격을 놓고도 설명을 드린 적 기억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무릎의 연골 파열 같은 거. 네. 또 여러 번 얘기했던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죠. 이런 병명은 말이죠. 업무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가 매우 유리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기왕증을 따져갖고 말이죠. 기왕증만큼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지만 산재에서는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연관성이 없느냐만을 따지기 때문에 산재가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말이죠. 네. 보험회사에서 수술할 때 지급보증도 잘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 기존에 기왕증이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산재에서는 그거 안 따집니다. 다 수술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병명인 경우에는 산재로 가는 것이 옳다. 이게 보험에 어떻게 보면 성격 여부하고 상관이 있겠네요. 매우 밀접하죠. 예, 아무래도 산재는 산업재해 보험이니까 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산재로 가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산재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교통 사망 사고거든요. 네. 우리가 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면 사망하신 분은 과실이 많다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다만 젊은 나이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도움이 되겠죠. 그건 왜 그런가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산재에서는 말이죠. 1등급, 즉 사망사고는 그 사람의 평균 임금의 1474일분을 네. 장애 보상 일시금으로 주게 됩니다. 네. 이 돈을 가지고 연금화 시켜서 받거든요. 네. 연금화 시키는 거예요. 1474일이면은 이게 지금 몇 년을 환산한 거죠? 몇 년이 아니고 네네. 일수를 다 정해놨습니다. 네네. 1급인 경우에는 1474일, 네. 2급인 경우는 평균 임금의 1309일 이렇게 다 정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재에서는 말이죠. 교통사고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매우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교통사고에서는 젊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합의금이 6, 7억 된다고 그랬죠. 전에도. 네네. 근데 만약에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작 청구해봐야 한 1, 2억밖에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산재에서는 이런 경우에 유리하게 된다. 네. 또 이렇게 나이가 많고 과실이 있는 사람은 산재로 사망에 대한 배상을 받고 나서 산재에서는 누락이 된 위자료는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네. 최대 1억이죠, 위자료. 네. 이때 보험회사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냥 교통사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인 이득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연금으로 갈 때는 연금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네. 국장님, 그럼 연금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금의 장단점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연금은 말이죠. 어떠한 일시금으로 주는 금액에 네. 그 금액에 6년간 정도를 연금으로 받으면 그 금액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네. 그러면 6년보다도 더 살게 되면 계속 사는 만큼 이득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12년을 살면 2배가 되는 거고 네. 18년을 살면 3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단점은 네.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 사망을 해버린다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그것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의 장단점은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럼 정리하면 네.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그 기대 기간이 굉장히 긴 젊은 사람일 경우에 연금 받는 게 유리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좀 짧은 뭐 연금을 받고 실제 그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연금이 못 넘어설 정도로 뭐 판단이 된다면 이게 짧게 살거나 그런다면은 고려해봐야죠. 연금이 아니라 예, 일시금으로 그렇죠.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는 거네요.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좀 이해 가셨죠? 네네. 네. 한 가지 그 구독자분이 저희가 톡 상담을 한 것인데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에 상당히 부합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역시 그 환상의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 김 네. PD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자 2020년 4월 20일, 입원일 2020년 4월 23일, 퇴원일 2020년 5월 20일, 사고 경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차에 부딪힘. 나는 중간 정도 건너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차는 우회전을 하려던 상황. 나는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오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차주가 분명하게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횡단보도 계속 건넘. 차주는 처음에는 DMB를 보다가 나를 못 봤다고 했으나 후에 아버지가 전화했을 때는 좌측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다가 나를 쳤다고 함.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차주 과실 100%. 진단,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경추, 요추,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의 염자 및 긴장. 진단기간 8주. 사고 직후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어봤으나 이상무.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MRI 찍어보니 골절로. 현재 이런 상황이며 출퇴근 산재로 신청을 해야 할지 자보로 신청을 해야 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후유증이 길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후유증이 길 것 같지 않고 과실 또한 상대 과실 100%입니다. 산재로 신청하고 자보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위자료가 낮아지지 않는지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산재가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그동안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부를 했던 환자로 보여집니다. 네. 질문 내용이 그래 보여요. 공부 많이 한 모습이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특히 질문 내용 중에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유증이 길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말한 점. 네. 그 다음에 산재로 처리하고 자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점. 이렇게 핵심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매우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전화로 말이죠. 상담을 자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에게는 과실이 없고 후유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자보 처리를 권유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네. 이건 산재가 안 됩니다. 산재로 가면 안 돼요. 네. 김 PD님, 여기 질문에서 말이죠. 한 가지 중요한 문구를 저는 발견했는데요. 네. 사고 직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직후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어봤으나 이상무 그랬죠. 네. 이게 지금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MRI를 찍어보니 골절이 발견된 겁니다. 네. 이런 문장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누차 강조한 거 있죠. 네네. 병원에서 일반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네. 정밀검사, 즉 MRI에서 골절을 발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전에 말이에요. MRI에 찍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미세한 골절은 정밀검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정밀검사를 강조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이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제 영상의 설명이 상담자의 사연과 매우 일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정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공유 차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 뭐 나쁘지 않았죠, 김 PD님? 네, 오늘 그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예, 뭐 김 PD님이 또 궁금사항도 많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좀 물어봤는데 네. 뭐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좀 답변이 시원치 않은 점 이건 좀 이해하시고 네. 오늘도 그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